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설을 맞아 명절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곳 중 하나가 전통시장인데요. 장을 보면서 시장의 맛과 멋도 느끼고 옛 추억까지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가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김제의 전통시장. 곳곳에서 기분 좋은 흥정이 오갑니다. 사부님은 얼마가요? 어떤 거 큰 거는 한 마리에 10,000원. 큰 거는 한 마리에. 갈수록 손님이 줄고 있어 걱정이지만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도 나서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합니다. 재래시장 활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물건과 제철을 맞은 싱싱한 농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민들의 배를 채워준 뻥튀기 기계도 등장했습니다. 요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설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먹음직스러운 떡국떡이 쌓이고 쌀가루를 묻힌 전통 한과는 군침을 돌게 합니다. 명절 앞에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긴 하는데요. 제 바람은 우리 전통 과자인 한과를 평상시에도 좀 많이 찾는 과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전통시장. 명절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추억도 살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해는 흰 쥐의 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쥐에 대해 어떤 기억들을 갖고 계신가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쥐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쥐의 변화상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세기 초 그려진 병풍입니다. 꽃과 나무, 새들 사이에 쥐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신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출산 후에도 며칠 안 지나서 또 다시 임신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높은데 우리 민속에서 그러한 번식력을 보고 쥐는 다산을 의미했고 농경 사회에 있어서 다산은 풍요를 상징했거든요. 선조들은 또 쥐 부적을 붙여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쥐가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친숙한 이미지의 동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애니메이션과 각종 캐릭터에 등장한 쥐의 모습들,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 사회는 다르게 요즘 세대들에게 있어서 쥐는 귀엽고 친근한 존재의 이미지화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가 우리 문화에서 좋은 동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한때 쥐는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대대적인 퇴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쥐 뱃살이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나 학교에서도 쥐를 잡으려고 많이 했죠. 국립민속박물관이 연말 연시마다 개최하고 있는 12지 동물 특별전. 올해는 쥐의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쥐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3월 1일까지 서울 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기간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고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소방관들인데요. 설 명절 기간에는 119 신고 건수가 더 늘어 바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소방관들, 이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6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온 김태형 소방관. 설날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은 잠시 미룬 채 국민 안전을 위해 근무에 나섭니다.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고 싶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항상 출동 대기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민족의 대이동에 있는 설 명절에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119 신고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2,771건의 응급의료 상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전체 발생한 상담 건수와 하루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250% 이상 급증합니다. 연휴 기간 문을 닫는 병원과 약국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전통시장과 공장 등 화재 취약 지역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터미널과 공업 묘지에는 구급차를 상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안내와 응급처치 상담은 119 종합상황실을 통해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연휴 첫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설 연휴는 유독 짧아 아쉽기만 한데요. 짧아서 더욱 바빴던 지역 곳곳 설맞이 현장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의 한 택배 물류센터. 목적지에 따라 크고 작은 택배 상자가 빠르게 분류됩니다. 평소 하루 평균 13만 개 물량이 오고 가지만 설을 앞두고 30%나 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선물 세트가 다수입니다. 아무래도 설이다 보니까 물량이 평소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설의 마음을 전하는 과정을 저희가 돕는 거다 보니까 또 뿌듯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설 대목에는 떡집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설날 아침상에 빠질 수 없는 새하얀 떡국떡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리고 떡집마다 진열해 놓은 떡봉지는 빠른 속도로 팔려나갑니다. 한 10배 이상? 아주 많이 바쁘고요. 밤잠 못 자고 지금 떡국떡 볶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고향길에 오를 준비도 한창입니다. 자동차의 엔진부터 바퀴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한 기업과 함께 고향에 가는 지역민들이 사전에 자동차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설을 맞이해서 지방 방문을 하실 때 차량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무상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예년보다 짧은 설 연휴지만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모두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이번 설 연휴를 혼자서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는데요. 그 이유로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계획을 묻는 말이 가장 싫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번 설에 가장 듣기 싫은 말, 김신혜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설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저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결혼 언제 할 거냐? 이 말이 진짜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미래와 취업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라는 말이 제일 좀 듣기 싫은데 이번 설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넌 계획이 뭐니가 꼽혔습니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는 좀 희망이 없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 계획을 물어보는 게 나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이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위는 취업은 언제쯤 할 거니가 26.6%였고 3위는 나 때는 말이다가 2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학교와 직장에 대한 질문이 부담스럽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N포 세대로 불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뭐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못해서 그냥 저 그냥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제 근처에 오는 게 싫어서 저는 괜히 막 다른 데 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갓 군대 전역해서 2학년으로 복학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자기 개발에 충실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는 단계인데
벌써 미래를 확실히 정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변화 속도부터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이제 친척분들이 사셨던 세대와 지금 세대 저희가 사는 세대 분위기가 다른데 저희는 저희만의 방법으로 앞으로 길을 개척하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마찰이 생기고 어른들 분들도 되게 힘들고 많은 고생을 겪었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저희 세대가 겪고 있는 각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열심히 저희는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른 세대의 마음은 어떨까? 어른들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몰라줘서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애들이 다 잘 되라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지 부모가 나쁜 마음이나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옛날에 우리도 다 겪어봤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덕담 한마디씩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는 부모가 살았을 때 자식을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겠지. 안 그래요? 그 부모의 책임이니까 그거. 어른들은 자식들이 뭐 이래 잘 되거라 말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뭐요.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 역의 송강호는 아들의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설 연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인정하고 믿어주는 말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지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전남과 전북 지역 가볼 만한 곳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뉴트로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는 목포시. 목포 근대역사관은 최초의 근대 건축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드라마와 영화 등 촬영은 물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 바다과학관에서 설 연휴 무료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자체가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입니다. 순천 나간읍성과 가마골 생태공원 등은 설 당일인 25일 하루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과 다산박물관, 해남 공룡화석지와 땅끝 전망대, 두륜 미로파크와 우수영 관광지 등입니다. 한복을 입고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한복을 입고 온 관광객에게 24일부터 27일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해남군은 설 연휴 기간 한복을 입고 온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서는 굴렁쇠 굴리기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20년 해남 방문회이기도 하고요. 또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고산 유적지뿐만 아니라 저희 해남 주요 관광지 내에서 4일 동안 해서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관광지마다 다채로운 또 행사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설 연휴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남도는 온천과 추억, 체험과 일출 등 4개 테마를 구성해 지역 24곳의 관광지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와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이 설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설 당일인 25일 하루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복주머니 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이 제공되며 남원 예촌에서는 군밤 체험과 가운 쓰기 등 설맞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번 연휴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체험 행사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가슴에 새기는 소망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새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일을 이루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비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새해 소망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은 새해 소망으로 가족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합은 물론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기원하는 소원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항암을 하고 이제 지금 항암이 이제 끝났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뭐 일에 좀 매진하고 제 여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그 중요도를 많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올해는 이제 30 중반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짝을 찾는 그런 기회라든지 시간을 좀 더 만들어서 올해 우리 가족 소망은 고3이 된 첫째 아이 수능이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마치고 난 이후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라는 소원도 많았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취업에 대한 희망, 경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 지금 공부한 지는 길게 되진 않았는데 예전부터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고 해서 이번에 짧게나마 준비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6년차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일하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많이 힘든데요. 하지만 올해가 쥐띠, 저의 해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너무 잘 될 것 같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고 싶습니다. 신규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새해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욕심을 약간 낮추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게 되면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아들, 딸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신 분 다 소망이 새해에는 손님 많이 오셔갖고 부자 되는 게 또 그게 다 공통된 그거 아니실까요? 그리고 경기가 좀 나아져서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학업과 진학이 목표인 10대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밖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새해 소망으로 꼽은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20살 됐는데 원서 넣고 지금 원하는 대학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은 입시 준비를 잘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중학교 올라오면서 친한 친구들끼리만 지내서 두루두루 친해질 수 없는 게 너무 좀 아쉽고 또 반 친구들끼리 너무 많이 싸워서 그 좀 잘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빨리 와서 남북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화이팅!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산비 보장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 소수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단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 또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럼 우리나라만 혼자 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전 세계가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에 가려면은 우리 국민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라 일하신 분들도 개인 욕심을 버리고 가족의 화목, 직장 경제의 안정, 사회, 학업 등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다양했지만 새해 웃는 일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새해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